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2020년 5월 22일 2가 4번 들어갔네요. 그죠? 행운의 숫자, 기적의 숫자. 네, 여러분 불금 지금 진행 중이죠? 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을 줄을 알고, 네,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적을 송출하는 기적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사랑 더하기 감사 더하기 축복 은총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기적의 주파수에 맞추고자 합니다. 지금 right now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난 기적을 알아볼 수 있을까?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기적을 선택할까? 삶이 신비로운 것은 운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래요. 지금 당신이 삶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이 하나의 이정표에서 다른 지점으로, 어떤 직업에서 또 다른 직업으로, 어떤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을 보라. 당시에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수월하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라.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왜 나 자신과 아이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을까? 라고요. 우리가 언제나 영혼의 차원에서 살 수 있다면 삶의 위대한 진리를 알아보는 통찰력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삶의 진리들을 미리 볼 거예요. 그리고 모험적인 삶에 기꺼이 몸을 맡길 거죠. 길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우리에게는 어떤 이정표나 단서, 우연의 일치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 영혼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우주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연의 일치에 의존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우연의 일치를 경험합니다. 우연의 일치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 2개 이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일치 현상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여겨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금세 잊어버려요.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인데 우연의 일치는 우주의 의도를 보여주는 단서죠. 그래서 거기에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우연이라는 걸 묘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중복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우연의 일치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우연의 일치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안나라는 이름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조안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조안나를 공원으로 데려가서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데이비드가 청혼을 하기에 미심쩍은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주 평화로운 느낌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데이비드는 공원 바닥에 깔개를 펼치면서 청혼을 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현수막을 꼬리에 매단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갔는데 조안나가 고개를 치켜들면서 말했어요. 저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어? 그랬더니 데이비드가 불쑥 말했어요. 조안나, 나랑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을 거야. 두 사람이 현수막을 자세히 바라봤더니 거기에 정말로 조안나, 나랑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었어요. 조안나는 데이비드 품에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데이비드는 그녀와 결혼하는 게 자신에게 올바른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그들은 지역 신문에서 그 일에 관련된 기사를 읽을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조안나라는 애인에게 공원 위에서 현수막을 펼쳐 청혼을 했다는 기사였어요. 데이비드에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그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던 거죠. 이런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기적이죠. 네, 두 사람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합니다. 우연의 일치는 길가의 불빛과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요구해요. 즉, 어지러운 일상을 넘어선 어떤 것에 눈길을 돌리라고 하죠. 자, 내 삶을 바꾼 우연의 일치. 우리 디펙 초프라님의 그 기적을 알려드릴게요.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 신경 내분비약, 곧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 작용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학과 의식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연구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내분비 학자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했고, 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죠. 근데 거기에 지원자 중에 1년 동안 그분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6명이 포함된 거죠. 간절히 바랬더니 이루어졌죠.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연구소가 진정한 과학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한 발판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에 환멸을 느꼈고 불행한 느낌만 더할 뿐이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에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쥐한테 화학물질을 주사하는 일만 하고 있던 거죠. 매일 아침 보스턴 글로브의 구인란을 눈여겨보았어요. 현재의 일에 실망하고 있었지만 지금 가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그 작은 광고를 보곤 했는데, 내가 신문을 아무렇게나 들춰도 그 광고가 실린 지면이 펼쳐지곤 했어요. 얼마나 또 우연인가요? 그 광고에 잠시 눈길을 주곤 했지만 곧바로 나는 마음속에서 그거를 밀어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쥐에게 주사를 놓는 대신에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 꿈은 다시 그 저명한 내분비 학자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주저앉았어요. 어느 날 그 학자가 매정한 말을 하시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어요. 방에서 나온 나는 씩씩거리면서 휴게실로 걸어가 흥분을 가라앉혔다. 내 앞에 탁자 위에는 보스턴 글로브가 놓여 있었는데 그 작은 광고가 실린 지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가 여러 주 동안 무시했던 그 광고였어요. 너무나 강렬한 우연의 일치여서 도무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미는 노래했다. 이것은 진정한 실제가 아니다. 진정한 실제는 커튼 뒤에 있다. 진실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다. 멋있죠?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실제는 다만 움직이는 게 그림자라는 것이다. 커튼 뒤에는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은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불멸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차원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혼은 비인과적으로 보이는 동시적 관계를 통해 운명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동시 운명이다. 동시성 운명 속에서 우리는 감각 너머의 세계, 곧 영혼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데 의식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파티에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과 나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파티의 나머지 것들은 배경이 되어 웅웅거린다. 하지만 그때 방 한쪽 끝에서 누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갑자기 당신은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한다. 파티의 웅웅거림은 잡음은 사라지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말하는 내 목소리도 당신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힘이다. 물질계에서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신문, 책, 텔레비전, 라디오, 휴대폰, 단파 라디오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양한 정보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며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당신은 단지 그것에 자신의 감각기관을 맞춰 놓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주변 환경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정보에 다가가고 싶다면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도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디펙 초프라님께서 우연의 일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변 상황에 집중할 것. 자, 한순간에 수백억 개의 서로 다른 정보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어요. 동시성 운명을 사는 방법 중에는 자신의 주변을 민감하게 느끼는 일도 포함되는데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냄새가 나고 무엇이 느껴지고 어떤 맛이 나는가? 잠시 하나하나의 감각에 집중해서 완전히 느껴보라 하세요. 예전에 이런 연습을 해보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자극 중에 일부를 쉽게 놓쳐버렸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극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당신은 주변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기온은 어땠는가? 산들바람이 불었는가? 아니면 대기가 고요했는가? 당신 몸의 어느 부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접촉하고 있었는가? 당신 자신의 넓적다리 아래 혹은 등 아래쪽에서 지그시 눌리는 압력을 느꼈는가?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나 옆방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더욱 미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화덕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나 에어컨 소리를 들었는가?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는가?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 차들이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는가? 우리가 받는 단서들이 언제나 우편이나 텔레비전 속보로 전달되지는 않아요. 단서는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파이프 냄새, 담배 냄새처럼 미묘할 수 있고 그 냄새는 당신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은 다시 아버지가 좋아했던 책을 상기시키고 그 책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몇 분 동안 당신의 오감, 곧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각의 다양한 면을 되도록 많이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곧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른 감각들이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면 그 감각들을 닫아버려도 돼요. 예를 들어 코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음식 맛을 보고 음식의 모양이나 냄새에 현혹되지 말고 씹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자극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을 끌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답을 얻기 위해 끝없이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곧 대답이 떠오를 것이에요. 갑자기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고 창조적인 경험이죠.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관계, 우연한 모임, 상황 등이 순식간에 그 일의 의미에 단서를 줄 거예요. 맞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우연의 일치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재현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를 일기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우연의 일치로 드러난 일을 묘사하는 단어나 구절에 밑줄을 긋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특별한 우연의 일치를 적어두는 일기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페이지마다 각각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적고 나서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일들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깊이 탐구하려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재현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과 꿈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연의 일치가 자신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꿈을 꿀 때 우리는 보편적인 영혼과 더욱 분명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 과정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우연의 일치로 다가가게 해줘요. 밤에 잠자리에 든 다음 몇 분 동안 깨어 있으면서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의식의 스크린에 비춰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영화처럼 그려보세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양치질하고
아침 식사하고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하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세요. 잠자기 바로 전까지 있었던 하루의 모든 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신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고 단지 영화를 보세요. 그것들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까지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손에 이끌려 슈퍼마켓 복도를 지나가던 꼬마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고, 당신이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일들이 당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영화 속에서 하루가 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처음에 당신은 많은 변화를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몇 주에 걸쳐 이런 연습을 매일 밤 계속하면 당신의 꿈은 영화 속 장면이 되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분명한 경험을 하게 돼요. 당신의 꿈을 영화처럼 재생할 수 있다면 좀 더 기억할 만한 장면을 기록하세요. 당신의 일기장에 적어 넣으세요. 우연의 일치에 대해 특별히 메모하고, 비국소성 지성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물론 꿈속에서도 단서를 제공해요. 낮 시간에 당신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고 일정한 상황, 사건,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밤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차이점이라면 낮에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꿈에는 당신의 의식이 투영되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꿈과 이른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이 영원히 투영된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목격할 뿐입니다. 이런 재현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삶의 신비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특별히 상황과 사건들이 저절로 답을 주는 동시성 운명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시고요. 말없이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그리고 조용히 놓아버리세요. 당신의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 5분 뒤에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나침반은 당신에게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은 다만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영혼의 가장 순수한 바람, 즉 삶에서 당신의 영혼이 꿈꾸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 자신의 소망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 본질을 이해하면 당신은 영원한 등대를 갖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원형이라는 상징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관계들과 삶의 의미가 영혼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얻기 위해선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해요. 나는 누구고 무엇을 원하고 나는 삶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자,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질문을 갖고 영혼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질문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소중히 아끼는 기적 방송국의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